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태입니다. 오늘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NFT 프로젝트 BAYC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BAYC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NFT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잘 나가기도 하지만 이 BAYC가 하는 행보들을 많은 NFT 프로젝트에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BAYC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은 다른 NFT를 분석하거나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AYC를 살펴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간 순으로 트위터랑 디스코드 거기 나오는 글들을 보면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이 5월 2일인데요. 얼마 전에 4월 30일에 BAYC에서 아더사이드라는 가상 토지를 팔았습니다. 가상 땅을 팔았는데 메타버스 세계죠. 이게 3,600억을 벌었대요. 그리고 이더리움 가스비만 2천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웬만한 하나의 프로젝트도 이 정도를 한 번에 벌기가 힘든데 BAYC는 서브 프로젝트인 메타버스 프로젝트에서 이만큼의 또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좀 볼 건데 여기 있는 아더사이드라는 땅은 BAYC에서 발행한 에이프 코인을 이용해서만 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5 에이프 코인 약 886만 원으로 가격을 정했다고 하고요. 이거를 다 판매를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할 경우 약 3,610억 원에 해당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프 코인이 아직 자체 메인넷이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거래가 너무 몰려가지고 가스비가 약 800기위였는데 이게 판매가 다가오면서 6,000에서 7,000기위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건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핫한 NFT 프로젝트는 당연히 BAYC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BAYC 이전에는 크립토펑크라는 요 녀석이 가장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 빨간 그래프가 BAYC 그리고 파란 게 크립토펑크인데 항상 크립토펑크가 NFT계의 모나리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BAYC가 어느 순간 역전하더니 현재는 말도 못하게 차이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BAYC가 크립토펑크를 제치고 1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AYC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유가랩스라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4명의 익명의 창업자 가가멜, 골든고너, 엠퍼러 토마토 케첩 그리고 노사스 어쨌든 이렇게 4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유가랩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유가랩스에서 만든 NFT 프로젝트가 BAYC입니다. 이거는 2021년 4월 30일 날 민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 1년이 갓 지난 거죠. 1년에 맞춰서 좀 전에 나왔던 아더사이드 메타버스 가상 토지를 판매를 한 거고요. BAYC는 약 10,000개의 NFT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7개의 요소라 하면은 원숭이들의 눈, 입모양, 모자, 옷, 그리고 털 색깔, 그리고 배경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7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너레이티브 아트입니다. 그리고 모든 NFT가 IPFS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IFS 방식으로 저장하면은 NFT 데이터가 손실될 우려가 매우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가랩스가 처음엔 이렇게 익명의 창업자로 시작을 했는데 2월 4일 날 버즈피드라는 언론사에서 유가랩스의 창업자 4명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는 유가랩스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법인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화 되어 있는 문서를 보고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보고 기사로 냈습니다. 이렇게 4명이 유가랩스의 창업자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웹2는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고 웹3의 나는 오른쪽에 있는 이 표본무늬 원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보면은 웹2는 왼쪽, 웹3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약간 공통적으로 트위터를 남겼고 여기 보면은 DOXED, 닥스드라고 나와 있는데 갓 덕스드니까 뭔가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덕싱이 뭐냐면은 아기를 갖고 인터넷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신상을 털어버리는 걸 독싱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싱 당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벤처 캐피탈로부터 이렇게 투자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악의적으로 공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분은 누구냐면은 이 BAYC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맡은 리드 아티스트고요. 이분은 세네카라고 하고요. 본명이 세네카일 수도 있고 닉네임이 세네카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정확한 신분은 모르는 상태고요. 이렇게 4명의 창업자와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BAYC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베스룸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1년 4월이면은 이때 당시 NFT 아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가랩스도 NFT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의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렸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전통적인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이런 방식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술의 그 형태가 캔버스보다는 화장실에 있는 벽이 더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화장실 벽은 특정한 커뮤니티의 멤버들만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바 같은 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었고요. 여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바는 요트 클럽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또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클럽에 올 수 있는 뭐 사람들은 암호화폐와 NFT에 뛰어든 미래의 유인원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유인원들이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요트 클럽이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민팅이 되기 전 4월 18일인데 이때 보면은 이 베스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스룸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먼저 BAYC NFT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만 이곳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접속을 하면은 이런 하얀색 도화지가 있고요. 이 도화지에 픽셀을 하나씩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찍어서 그림을 단체로 완성을 시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연속으로 막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찍고 15분 있다가 또 찍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갖고 있다 그러면 1000명이 여기 접속을 해서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 나가면서 그림을 전반적으로 완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트위터들은 5월 1일에 이 캔버스가 채워지는 이 모습을 시간순으로 공지를 했다,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숭이들이 각각 다른 희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템들, 모자나 이런 것들이 희귀한 걸 갖고 있을수록 그 원숭이의 희귀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희귀도를 나타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은 NFT 레어리티라는 사이트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희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미지가 조금 작은데 이 피자 아이템이 굉장히 희귀한가 봐요. 그래서 피자를 물고 있는 애들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 아이템의 희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1등이 이 왕관 쓰고 있고 피자 물고 있는 요 놈인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눈이 로봇인 애가 3.5%의 희귀도를 갖고 있고, 모자가 킹 크라운이면 0.77%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자 물고 있으면은 0.26%의 희귀도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 NFT의 최종 희귀도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BAYC 멤버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BAYC NFT는 단순히 NFT 작품으로서 소장품적인 성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트 클럽의 하나의 멤버십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로드맵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멤버십 사람들이 새로운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4월 18일이니까 민팅하기 전이거든요. 이때 이미 뮤턴트 에이프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 이런 거를 또 알 수가 있고요. 디스코드 채널을 보니까 4월 21일 날 완성이 되었더라고요. 이건 전부 다 NFT가 민팅되기 전에 4월 30일 날 민팅이 됐으니까 NFT가 민팅되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고요. 그리고 4월 24일에는 이렇게 로드맵 1.0을 발표를 했고요. 이 로드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먼저 자신들의 어머니들한테 좀 돌려주고, 그 다음에 BAYC 전용 상품들, 뭐 티셔츠라든지 후드,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튜브 채널을 만든대요. BAYC
로파이 라디오를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뮤턴트 에이프라는 NFT를 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는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전부 종료가 되고 실제로 시행이 된 로드맵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 가보면은 이것들이 다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쭉쭉쭉 완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민팅하기 며칠 전에 이런 식으로 티셔츠와 후드를 만들어서 팔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NFT가 0.08에 민팅이 되었거든요. 0.08 이더리움이니까 한 30만원,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는 건데, 이때 5개만 샀어도 지금 인생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스코드에 있는 공지를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좀 전에 보셨던 티셔츠에 대한 것들이에요. 사이즈, 반팔, 긴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은 민팅이 4월 30일 날 되었거든요. 5월 12일 날 올라온 공지인데 상업적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갖고 있는 NFT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요약하면은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또 명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로드맵에 보면은 유튜브 채널 만든다고 했잖아요. 로우파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들어가 보면은 음악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차분한 로우파이 음악이 실제로 나옵니다. 4시간 가량 되는 이런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신들의 로드맵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건 뭐냐면은 IPFS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6월 9일 날 또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소통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 그리고 6월 26일에는 이 BAKC 강아지 NFT를 제공을 했어요. 이 강아지 NFT는 뭐냐면은 원숭이들이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원숭이들의 친구인 요 강아지들을 주겠다 해서 BAYC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이 강아지들을 무료로 받아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BAKC가 거래되는 2.5%의 거래 수수료는 자신들이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또 디스코드에 공지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공지가 나간 내용에 대해서 기부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 기부가 진행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더 스캔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디센트럴랜드 관련된 또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에서 입고 다닐 수 있게 이 BAYC 옷을 지갑에 넣어줬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월에 이 뮤턴트 에이프 공지가 또 나와요. 이 뮤턴트 에이프는 BAYC를 갖고 있는 홀더들한테 이런 물약 같은 걸 주거든요. 이 물약이 또 등급이 있어요. M1, M2, M3 이렇게 있는데 이 등급이 다른 물약을 줘서 이 물약을 기존에 있는 BAYC 원숭이가 먹게 되면은 뮤턴트 에이프라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친구가 딱 생기게 되는 이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뮤턴트 에이프는 BAYC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공짜로 하나씩 또 받을 수 있었고, 뮤턴트 에이프는 총 2만 개가 발행이 되었는데요. BAYC가 총 10,000개니까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럼을 공짜로 하나씩 또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10,000개는 퍼블릭 세일을 진행을 한 거죠. BAYC NFT 하나 갖고 있으면은 아까 보셨던 여기 있는 강아지 NFT 하나랑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뮤턴트 NFT 하나씩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얼마냐면은 지금 강아지가 지금 8이더가 좀 넘고 뮤턴트가 지금 여기 26이 넘네요. 그러니까 34 이더리움이라고 치면은 34 곱하기 300만 원만 해도 1억이 좀 넘는 돈이네요. 진짜 대박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렇고 21년 8월에는 간단하게 로드맵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뮤턴트가 BAYC보다는 조금 꼬랐다. 그러니까 BAYC를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로드맵 1.0은 거의 다 해가지고 새로운 로드맵 2.0을 발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BAYC랑 MAYC 이게 2D로 된 이미지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메타버스에서 쓸 수 있게 3D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3D를 제공을 하겠다, 이런 공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소통을 하고 있고요. 9월에 보물찾기 대회를 열었어요. 1.0에 보물찾기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열었고 어떤 메모장과 함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요거는 어떤 퀴즈였는지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미 더 멍키 퍼즐 솔루션에서 해답이 나와 있는데, 이런 메모장이 책상에 올려져 있었고 어떤 특정한 링크 여기를 들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 방을 각각 들어가면서 퀴즈를 풀어서 응모를 하면은 아까 보셨던 그런 상품, 아까 오이더였죠, 오이더, 이런 거를 주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커뮤니티 일원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9월에는 로드맵 2.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꼬불꼬불 지나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에이프 페스트라는 거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BAYC 대 MAYC 게임을 내놓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는 지미 더 몽키라고,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랑 요거 MD vs MMI라고 있는데, 요것들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3D 모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기는 보물찾기, 그 다음에 샌드박스 마이애미 2035 BAYC 복셀 에이프스라고 써져 있고요. 이거는 2035년에 마이애미 샌드박스 행사를 주최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애미에서 클럽하우스를 만든다, 멤버들을 위한 클럽하우스를 오프라인 공간에 만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게임을 또 만든다는 거고, BAYC 생태계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오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0월에 에이프 페스트가 열렸어요. 뉴욕에서 진행이 됐고 10월 31일, 11월 1일, 뭐 11월 3일, 11월 6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11월 3일에 하는 거는 2,0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창고 파티, 이런 거고, 이게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이랑 트위터 보면은 막 사람들 춤추고 이런 것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턴트 에이프도 이렇게 또 모자랑 스케이트보드 판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요. 12월에 드디어 BAYC와 MAYC 게임 공지가 나왔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2.0 로드맵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12월에 공지가 되었고요. 원래는 12월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연기가 돼서 2022년 1월 21일 날 시작을 했고, 일주일 동안 게임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게임을 진행해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품을 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모든 사람이 다 즐길 수는 있었는데, 이런 상품을 응모를 하려면은 BAYC와 MAYC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 경품 이벤트, 점수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이 안 되게 막혀 있었대요. 그래서 따로 파일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설치를 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됐고요. 제가 이 파일을 설치를 해서 실행을 시켜봤는데 이 날짜가 지나가지고 진행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줬다, 이런 거고, 게임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플레이하는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와, 에이, 비싼 버스. 네, 어떤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아, 이 친구 좀 부럽습니다. What is this? This is the top. 그리고 얼마 전에 3월 12일 날 굉장히 큰 소식이 전해졌는데, 유가랩스에서 크립토펑크와 미비츠를 인수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 NFT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아까 서두에 크립토펑크가 항상 BAYC보다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 높은 가격에 있는 걸 이기는 걸 넘어서서 그 녀석을 흡수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유가랩스가 이런 식으로 NFT를 활용해서 그 커뮤니티 일원들과 소통하고 재밌는 일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이 크립토펑크와 미비츠를 갖고 있는 라바랩스에서 유가랩스로 이렇게 IP를 넘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개가 잘 엮여가지고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가랩스에서는 또
에이프 코인을 만들었어요. 이 에이프 코인은 뭐냐면은 앞으로 BAYC에서 만드는 메타버스 세상이나 웹3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이 되는 에이프 코인을 내놨습니다. 이제 NFT를 뛰어넘어서 자체 코인까지 발행하는 경제 생태계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아더사이드라는 메타버스 소식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에이프 코인을 이용해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 영상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요런 영상인데, 여기 이제 BAYC 클럽이 있죠? 여기에 원숭이가 지루하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낚시하다가 어떤 물약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약을 먹고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나라로 날아가게 되는, 새로운 세계로, 아더사이드로 날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잠수함이 나오는데, 이 잠수함에 보면은 크립토 펑크도 있고, 얜 모르겠고, 뮤턴트 에이프, 미비츠, 이런 애들 있죠. 얘는 쿨캣이라는 애고, 이렇게 다른 NFT 프로젝트 애들이 잠수함에 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엮여진 메타버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BAYC의 큰 장점, 바로 NFT 홀더들에게 상업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NFT들은 사실 제 생각에는 소장용, 그리고 자랑용, 그리고 개인적인 심리적인 만족감, 이 정도밖에 활용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갖고 있음으로 해서 뭔가 추가적인 생산적인 활동은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크립토펑크는 이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이렇게 활용이 됐는데, BAYC는 좀 달랐어요. NFT 홀더들에게 이 NF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젠킨스라는 원숭이입니다. 이 젠킨스는 원래 BAYC의 1798번째 평범한 원숭이였는데요. 이 산 사람이 이 모자와 조끼 입은 거를 보고서 약간 어떤 집사처럼 생겼잖아요. 뭔가 일을 도와주는 그런, 배트맨에 보면은 그런 집사 할아버지처럼 그런 차림새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영감을 받아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스토리냐면은, 이 젠킨스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젠킨스가 어릴 때부터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젠킨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원숭이들이 요트 클럽에서 요트를 발레 파킹 해주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부유한 원숭이들의 더러운 뒷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했는데, 그런 거를 발설하지 않고 묵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런 거를 회고록으로 내놔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보면은 이 젠킨스의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쪽에 담긴 이 스토리인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뿐만 아니라 로드맵도 내놨거든요. 자신이 이 프로젝트로 어떤 걸 하겠다, 이런 로드맵도 있는데, 이 로드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2.0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로드맵에 보면은 먼저 1.0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2021년 5월 22일 날 1798 BAYC NFT를 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오리지널 스토리를 올렸다. 그리고 6월 16일 날 로드맵 1을 발표를 했다. 그런 거고요. 이 로드맵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젠킨스는 어떤 회고록을 내놓는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고록을 내놓는데, 이 회고록을 내놓는 또 다른 NFT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젠킨스의 NFT를 사게 되면은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의 일원이 돼서 투표를 통해서 그 스토리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책으로 나왔을 때 이 책에 대한 수익금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NFT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작년 8월에 라이터스 룸이라는 걸 런칭을 했고, 여기서 6,942개의 NFT를 판매를 했습니다. 6분 만에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6,942개의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그 스토리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수익도 배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할 에이프들, 원숭이들과 뮤턴트들을 또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또 책에 스토리에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젠킨스는 단순히 이렇게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요 작게 나와 있는데 CAA라는 에이전시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도 포함되어 있는 에이전시인데 이 에이전시랑 계약을 맺어서 실제 진짜 프로 작가처럼 데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아디다스의 사례인데요. 아디다스가 이 파란 원숭이를 샀어요. 8774번의 NFT를 샀는데 이 친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아디다스 추리닝을 입힌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2021년 12월에 시작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Into the Metaverse입니다. 그래서 Gmoney라는 그 유명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그리고 BAYC 그리고 펑크스 코믹스라는 곳이랑 아디다스 이렇게 네 군데가 합쳐서 Into the Metavers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5,924이더를 벌었대요. 그래서 2,350만 달러의 수익이니까 한화로 약 3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벌었습니다. 이 BAYC 사례는 그냥 어떤 거 얘기하든지 기본 억 단위여가지고 이제 놀랍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런 NFT를 팔았대요. 그래서 이 NFT를 사면은 공짜로 이렇게 추리닝이랑 모자랑 후드 이거를 공짜로 줬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한창 요거 신청 받고 있고요. 저도 이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일단 안 샀습니다. 그냥 살 걸 그랬나.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또 킹십이라는 밴드가 나왔습니다. 요 네 마리의 NFT를 활용한 메타버스 밴드고요.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웹 3.0 레이블인 오후 10시 22분이라는 레이블에서 킹십이라는 밴드를 만들었대요. 이 캐릭터들은 BAYC 캐릭터들을 이용을 했고 지미 맥닐이라는 사람이 요 네 개를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계약을 해서 이 밴드를 만들었다고 하고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 친구들이 공연을 이제 시작을 하겠죠? 조만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BAYC를 활용해서 재미있는 상업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밌는 거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렇게 BAYC에서 올렸고 이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여기 쭉 내려보면은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티셔츠 만든 사람도 있고 요건 뭐냐면은 자신의 에이프를 사이코 빌런으로 사용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고 같이 콜라보를 요청하는 이런 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어드 와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보어드 와인 co.xyz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내려가면은 이렇게 또 굿즈를 만든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커피, 보어드 커피라고 또 이렇게 커피도 만들었네요. 네, 그쵸? 이런 식으로 개인들도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BAYC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같이 공유할 만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자세하게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BAYC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